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응기술사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 80강 우리가 비타민에 관한 내용을 할 거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적재, 적수, 임지, 능력 하면서요. 그 비탈면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어떤 임지 능력이라든지 임지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산에 관한 내용 하면서 산림 토양 하면서 우리가 저 토목의 어떤 그 개발 어떤 계획의 정도를 가지고 토양의 정도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토양이 많이 중요를 해요. 그리고 또 계곡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이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도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비탈면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지금 뭐가 역자주 해갖고 나와 있죠. 실제 이제 우리가 사면이란 단어를 사자 기울일 사자죠, 그죠? 사면이란 말을 요즘 안 쓰고요. 비탈면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 공통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근데 실제 또 비탈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조금 뭐라고 그러죠? 용어가 조금 이게 말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토목에서도 그런 말이 어떤 혼동도 있고 어떤 책에는 비타면 썼다가 어떤 또 그 같은 책인데도 어떤 건 또 사면이라고 썼다가 또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풀어 나가는데 글을 써다 보면 말이 이렇게 비탈면 이렇게 하면 용어가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사면 안정화 공법 이래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비탈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근데 비탈면 안정화 공법 이라면 조금 이상하게 아직은 귀에 안 익은 듯한 느낌이 들죠. 비탈면 이러면 좀 낮은 듯한 느낌이 들고 사면 이러면 뭔가 굉장히 가파른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실제로 비타민이나 사면이나 경사진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경사도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뿐이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비타민으로 일단 다 공통화 시켰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통일화 시켰는데 사면이란 용어가 여전히 혼용 사용되어 있다 해서 지금 제 자료에도 다소 혼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비탈면 제가 보호라는 타이틀을 썼는데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비탈면의 어떤 부분이나 발생 원인에서 보면 자연 사면, 인공 사면, 암 사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산림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토목 같은 경우는요 비탈면을 굉장히 자연 산사태 산림 쪽은 산사태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근데 이제 사태 쪽으로 가면은 산사태, 자연사태보다는 오히려 인공적으로 손을 대면서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침식의 정도라든지 계곡의 정도, 토양군에 따라서 침식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다뤄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붕괴에 따라 이렇게 다뤄져 있고요. 자, 근데 그러면 적용해서는 그까지 다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다뤄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탈면을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경관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 어떤 부분들은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탈면에 우리가 잔디만 심었으면 좋은데 침식 방지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석 방지를 할 때 옛날에는 망만 쳤는데 요즘은 망을 안 치고 녹화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녹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고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적용해서도 자연석을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특히 분무공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안반 녹화 분무공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뭔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비탈면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산하고 비탈면하고 산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곳이 개발됨으로 해서 도로에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옹벽 뒤에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탈면의 기본적인 거 산의 어떤 임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자연사태, 인공 사면, 그다음에 암 사면 이런 정도가 쭉 구분이 돼 있고요. 발생 원인 나와 있고요. 이래 나와 있는데 자연 사면의 산사태는 뭐 그렇다 치고 그죠? 자, 가장 우리가 산이든 그다음에 인공이든 간에 산을 기본적으로 파헤쳤기 때문에 인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헤쳤다는 것은 산이 그대로 잘 있는데 물론 가만히 잘 있는 산도요 사태가 납니다. 왜요? 안전이 안 됐으니까. 자, 비가 오다 보면 물이 자꾸 들어가서 아무래도 토양에 물을 잘 머금는 토양이 있죠. 그리고 나무도 잘 없고 이러면 이게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멍청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무너져서 밀려서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개발한다고 막 파헤쳐 놨어요. 비는 오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결국은 이 비라는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의 관계죠. 그래서 물을 잘 다스리는 자, 나라를 다스리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산을 건드리게 되면 토양 자체가 지반이 약해지죠. 그죠? 약해지다가 보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비가 안 오면 좋은데 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나무도 우리가 산을 할 때 다 그 나무를 다 패잖아요. 그래서 완전 황무지에서 우리가 산을 건드려서 그래서 집안이 물이 바로 설면되게 되죠. 그래서 토양이 머금는 물을 최대한 머금다 못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이제 집안이 약해서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의 원인 쭉 나와 있습니다. 지질 현상, 토질, 그리고 물입니다. 뭐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의 침투로 인해서 침식되고 토양이 물을 머금어서 지가 스스로 지가 이제 화에 못 이겨가지고 폭발하는 거야 진짜. 그렇다고 폭발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다 거의 같은 말이야. 결국은 인위적으로 절취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벌목을 하고, 벌목을 하고 절취를 하고 이러므로 해서 토양에 바로 물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나무가 있으면 그래도 바로 땅에 닿는 정도가 약해졌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인공 사면도 마찬가지죠. 인공 사면도 참 인공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옹벽을 만들었는데 비탈을 너무 강하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 사면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너무 경사도가 높다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벽면에 기준이 있죠. 비탈면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다 토공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살짝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기준을 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다짐의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지표면 처리 불량. 자, 그리고 지표면 처리 불량뿐만 아니라 섬이 너무 높나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물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배수 처리가 잘못됐다라든지 지표면에 처리가 그냥 나대주로 놔뒀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비가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스며드는 물, 그 다음에 스며들어서 빠져나가는 물이 없다든지 그래서 붕괴되는 경우, 그리고 지하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몽차 다 확 다 빠져나가는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인공 사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하면서 자, 암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붕괴가 되든지 전도가 되든지 자,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것이 어쨌든
결국은 산도 그냥 가만 놔두는 산도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개발한다고 파헤치면은 더 문제가 생기죠. 토양의 어떤 문제, 토양의 성질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든 산이든 가만 놔둬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가만 잘 놀도록 놔두면 되는데, 지 성질 나쁜 사람은 지 성격에 가만히 있어도 그죠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건드려 놨으니까 더 뭐 화날 수밖에 돼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완을 해주면 되죠. 자 이제 보완을 해주는 방법은 아까처럼 경사도 낮춰주고 배수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면 어떻게 해줘요? 지표면을 보호해주면 되죠. 자 이제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걸 안 해줘서 문제겠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탈면 붕괴 요인 앞에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쭉 나와 있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해줘야 되는 여러분은 좀 대충 읽으셔야 돼요. 저는 전체적인 걸 지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적용의 어떤 부분까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내적 요인, 지질, 토질, 강우 연결됐고요. 외적 요인, 자연적, 인위적 하면서 위에 지금 연결됐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뭐 옹벽이라든지 앙카 이것도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토목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응급 대책하는 방법이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실제로 비탈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적용해서 해놨는데 아니면 앙카 그 네일 소일 네트라든지 그 다음에 앙카를 다 박아야 되는 어떤 토목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작업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토목에서 해야 되는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요 토목에서 해갖고 우리한테 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적용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데는 또 적용해서 해놨던 사람이 조사는 토목에서 나가죠. 왜냐하면 붕괴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적용해서 조사가 안 나가요. 토목에서 나가지. 왜냐하면 어떤 붕괴나 어떤 뭐 침식이 됐든 간에 여기 앞에 뭐가 있죠? 어떤 붕괴 전도 그죠? 자 이래 됐다는 것은요 토목이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 자체가 몽창 넘어졌다는 것은 붕괴가 되고 전도가 됐다는 것은요 디비졌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은 저 위에서부터 문제가 돼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토목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적용해서 어떤 문제가 뭔가 하면서 토목에서도 우리한테 의뢰가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토목 어떤 부분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응급대책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억제공이라는 게 있고요. 억지공이라는 게 있어요. 억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자연 조건을 계산하고 그냥 억제한다, 억지한다라는 것은 지지한다. 억지는 뭔가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의 어떠한 개념이고요. 억제는요 조건을 완화시키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 조건의 어떤 개선이라고 해놨어요. 억제는 어떤 완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표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든지 차단을 해주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걸 차단하든지 제재해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표면을 뭔가 배수를 잘해주든지 이런 개념이고요. 억지는 아예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붕괴되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앙카공법 이런 것이 전부 다 억지공입니다. 자, 그래서 옹벽 그 다음에 앙카 및 소일 레일링 이런 것이 지금 외적 요인의 어떤 구조물 옹벽 이런 것은 전부 다 억지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틈새하는
그러면서 참 맞다. 이런 것도 있네요. 뒤에 보면요. 사면 안정화 공법이 있고요. 비타면 안정화 공법. 안정화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면 비탈면이죠. 비탈면 제가 토목에서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탈면 보호 공법이 있습니다. 자, 안정화 공법이 있고 비타면 보호 공법이 있는데 자, 조경에서 어떤 개념은요. 여기에 보호 공법이죠. 비타면 안정화 공법이 아니에요. 보호 공법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또 뒤편에 보면 비타면 보호 공법 이래 가지고 자, 여기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요. 낙성 문제 해결에 이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안정화 공법은 뭔가요? 자, 우리는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사면 보호 공법과 사면 안정화 공법의 내용은 틀립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용어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면 보호하는 것은 낙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안정화시킨다면 곤란한 거죠. 사실 우리는 낙석하고 붕괴에 전도된다라는 붕괴와 전도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지금 이 뭐죠? 아까 낙석의 부분적으로 그것도 큰 문제지만 어떤 부분 위에 표면상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정화 공법은요. 안반 활동력을 감소시키고 저항력을 정대시키는. 그러니까 저항력을 정대시킴으로 해서 지가 활동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토목에서 수치가 딱 나와서 안정화 공법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문제 해결을 낙석 보호를 하는 공법으로 해라.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석의 어떤 안정화 공법으로 딱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뭐 옹벽이라든지 앙카 또는 소일 레일링 공법으로 가야 되고요. 낙석 방지 어떠한 방법, 보호공법으로 비타민 보호공법으로 해도 된다라는 수치를 기본 하에 우리는 적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근데 이제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큰 국가공사나 관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타민 보호공법을 선정을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까지를 하면서 자, 우리가 비타민 보호공법에 실제로 식생공법이 있고 이제부터 구조물 공법이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뵐 건데요. 비타민 공법이 지금 한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에 우리가 적용 설계 기준에 쭉 나와 있는 걸 비타민을 싹 모았지만 제가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가장 기본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하에 우리가 비타민 보호 공법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타민 보호 공법의 식재 공법하고 우리가 전면에 어떠한 그 식생공법, 그다음에 식생공법하고 수목하는 방법, 그다음에 분무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가장 근본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